어제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전영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말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응원 열기는 대단했었는데 축구 팬들이 많이 오셨죠? 6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4년 만에 6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관중들은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2002년 월드컵 분위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경기 내내 응원가를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응원고를 같이 외치면서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장의 응원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제가 옆에 있는 취재 기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입을 귀에다 가까이 가져가서 대화를 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응원의 함성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응원 열기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전후반 내내 유효 슈팅, 그러니까 골문 안쪽으로 향하는 슈팅이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란의 수비벽이 그만큼 견고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란은 어제 경기 포함해서 월드컵 최종 예선 9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수비를 좀 두텁게 서면서 역습을 노리는 그러한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대표팀에게도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골로 마무리 짓는 결정력이 부족했습니다. 후반에 이란 선수가 퇴장을 당했을 때 우리 대표팀이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요. 그때도 우리 대표팀이 다소 몰아붙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란의 역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의 골을 허용하면 어려운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하.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태용 감독이 본인의 색깔대로 공격 축구를 경기 막판에 좀 밀어붙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팬들은 물론이고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들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난 뒤에 선수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선수들은 패배를 담담히 인정했지만 이번 경기에 워낙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죠. 손흥민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비기고도 약간 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에 경기를 이겼으면 뭐 최종 예선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3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이동국 선수는 어제 교체 투입돼서 단 6분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또 대표팀의 맏형으로서 우리 대표 후배들에게 네. 또 귀중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전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남은 우즈벡전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동국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본선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경우의 수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속한 A조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위까지 네.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란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는 어제 카타르를 3대1로 꺾은 시리아입니다. 원래 3위였던 우즈베키스탄은 어제 중국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가장 명쾌한 경우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꺾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곧바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일구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과 비길 경우입니다. 이러면은 같은 날 열리는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데요. 시리아가 만약 이란과 비기거나 이란에 진다면 우리가 조 2위로 러시아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하지만 시리아가 이란을 이긴다면 우리와 시리아가 나란히 승점 15점이 되는데 우리가 골득실에서 뒤져 3위로 떨어집니다. 아하. 3위가 되면 지금 또 다른 조, 그러니까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또 다른 조인 B조의 3위 팀과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북중미의 4위 팀과 또 맞붙게 돼야 되거든요. 복잡하군요. 굉장히 복잡한 네. 일정이 우리 대표팀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시아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더라도 북중미에 워낙 축구가 잘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북중미 4위 팀과 우리가 붙어서 이긴다는 또 보장이 없고 월드컵 본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 3위가 된다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한 라이벌이죠. 일본 축구는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조뿐만 아니라 이제 B조도 있는데 일본은 B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한 번도 맞붙질 않았습니다. 어제 최종 예선 9차전을 홈에서 치렀는데
호주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일본은 승점 20점으로 B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 그룹과는 승점이 넉 점 차이기 때문에 최종전, 그러니까 10차전에서 만약에 지더라도 조 1위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6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의 할일 후지치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직후에 일본의 모든 선수들이 영웅이다. 그리고 이 승리를 일본 국민들에게 바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본 축구 팬들을 또 한 번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선 이전에 이 예선전에서 일본과 우리가 맞붙을 가능성은 이제 뭐 전혀 없어진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일본은 일단 1위가 됐기 때문에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아시아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대표팀이 회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6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결전의 땅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휴식을 좀 취한 이후에 적응 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홈 경기에서 네. 우즈베키스탄을 구자철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 1로 꺾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지난번 승리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게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5일 밤입니다. 그때 JTBC가 또 단독으로 생중계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밤 11시 45분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희 기자 수고했습니다.